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2021년도에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겠습니다라고 공개한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공개했는데요. 어, 제가 그동안 수업을 쭉 하면서 봤을 때는요, 그 옛날 시험이 좀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평준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거 위주로만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려워. 그러니까 커말 1급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어려운 시험이긴 한데 더 어려웠던 게 조금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실 때는 그 시험장 들어가시면 첫 번째는 엑셀 시험부터 아마 보실 거예요. 45분을 시간을 주고요. 엑셀을 먼저 보고 끝나면 이제 문제지 걷어가고요. 다음 이제 액세스를 또 45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45분씩 끊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암호가 필요하니까요. 암호를 저는 복사를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사를 하고 뭐 외부 데이터의 위치,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CA5A라는 폴더에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예제 파일을 부를 때 CA5A에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냥 할게요. 바로 통화문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열기를 하고요. 찾아보기를 들어가서요. 어, C에 OA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OA라는 폴더에 기출문제에서 공개 문제를 하나 열겠습니다. 네, 소스를 한번 부를게요. 자, 암호는 아까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이구, 어따 맞네. 자, 이게 이제 시험 예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죠.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기본 작업 1시트에 대해서 고급 필터를 일단 수행하는데요. 고급 필터가 B3부터 T31 영역에서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그리고 6월 9일이 빈 셀인행에 대해서 빈 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함수가 바로 is 블랭크였어요. 그죠? 학년 반 이름 6월 9일 그리고 출석수열을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했고요. 조건은 여기다 써달래요. 그러니까 V3부터 V4까지 쓰라는 얘기는 수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조건 자체가 이거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로 OR을 먼저 불러놓고 난 다음에 1번 질문을 하고 그 다음 2번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X3셀부터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X3셀부터 작성을 해서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든 그렇게 해서 작업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V3 여기부터 조건을 쓰는 건데요. 수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수식이라고 쓰겠죠? 수식이라고 쓰셔도 되고 조건이라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위에 그 필드명들이 있는데 요거랑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수식이라고 쓰고요. OR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해가지고요. OR 치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출석수 하나가 중간값보다 작냐, 작니? 중간값은 미디언 함수를 부릅니다. 우린 결과를 몰라도 돼요. 네. 자, 불러서 출석수의 중간이니까 출석수를 쭉 잡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야죠. F4를 누릅니다. 그리고 요 앞에 거, 여기 앞에 거는 당연히 고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을 안 하고 하나만 딱 찍어 놓으면 얘가 내려가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얘가 전체 중간값보다 작니? 또 얘가 전체 중간값보다 작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미디언에서는 이 범위를 고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6월 9일에 빈셀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빈셀이어야 되기 때문에 isBlank라는 함수가 빈셀인 경우에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sBlank를 불러줍니다. isb 해서 얘는 비어 있으면 참이 되는 거라서 6월 9일 거 하나만 딱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얘가 뭐 여기서 뭐 true냐 false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떤 교재를 보면 뭐 true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 셀에 대해서 그 참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조건이 끝난 거예요. 끝났고요. 학년 반 이름, 그리고 학년 반 이름 6월 9일, 그리고 출석수, 요 순서대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컨트롤 C를 하시고요. 어디 들어가냐면 X3이니까
여기겠네.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나오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고급 필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다 잡으세요. 하나 딱 찍어 놓고 맨 밑에서 Shift 누르고 딱 찍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고급을 들어갑니다. 원래 이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고급에 들어가셔가지고 목록 범위가 지금 현재 내가 잡은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조건 범위는 지금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고요. 이게 왜 돼 있냐? 그리고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위치가 여기가 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나게 된 거고요. 제가 이거 잘라 놓을게요. 자,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여기 쭉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간값을 한번 보자고. 중간값을 한번 구해보지 뭐.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미디언을 불러서 출석수의 범위를 쭉 잡아보는 거죠. 잡아서 확인을 눌러보면 14래요. 근데 14보다 작으니까 나온 거죠. 근데 14보다 큰 경우도 나온 건 뭐 없는데 뭐 하여튼 좌우지간 뭐 비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죠? 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일단은 뭐 이런 문제죠. 좀 내려서 기본 작업 1시트에서 이어서 하라는 얘기고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부터 S31 영역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해당 열의 번호가 홀수이면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월이 연월일이 입력되어 있는데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라고. 이게 언젠가 한번 해봤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출문제에서 따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한 개의 규칙만 작성해라. 그러니까 하나만 쓰란 얘기가 되고요. 함수는 얘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AND를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열 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컬럼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이 컬럼 열 번호를 구했는데 그게 뭐 6열이 될 수 있고 5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6열하고 5열 중에서 홀수인 거. 그러니까 홀수이면 참이 되게 하고 아니면 거짓이 되게 하는 함수가 바로 isOD였어요. 그래서 AND를 먼저 불러주고 isOD 한 다음에 컬럼을 해서 그 대상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연월일 중에 월을 또 구할 거 아니에요. 그 월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뉘게 되니까, 그래서 먼스를 이용해 가지고 또 구하면 되겠죠. isOD하고 먼스를 불러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는 막 코딩처럼 쓰는 방식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라도 잘못됐을 때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할게요. 자, 지금 이 영역, 23부터 영역, 여기서부터 S31 여기까지 되거든요. 서식이 들어갈 부분이. 그러니까 좀 참고를 좀 하고, 자, 일단은 함수를 불러내겠습니다. 이런 데다 놓죠. AND를 먼저 부르고요. 논리에서 부를까? 네, 원래 직접 찾아 들어가죠. 뭐 AND를 부르고요. 그리고 홀수인 경우, 홀수일 때 참이 되는 함수가 isOD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isOD 함수를 불러줍니다. 네, 자, 이게 홀수일 때 참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열 번호를 구해야 돼요. 열 번호는 컬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COU 한 다음에 컬럼이 COL이었나? COLU, 그쵸? 예. 컬럼을 딱 구하고요. 얘를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찍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왜냐면 범위를 잡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찍어도 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찍읍시다. 자, 아이고, 말이 꼬이었네. 자, 찍은 다음에 지금 내가 봐야 되는 열은 얘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2열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2열, F열, G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 3이 고정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자, 지금 하나 끝났어요. true가 됐어요. 네, 홀수인가 봐. 1, 2, 3, 4, 5 홀수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isOD를 불러주고요. month를 불러요. 그래서 month를 불러주고 마찬가지죠. 얘를 찍어요. 근데 이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열에만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FG 이런 식으로 3행에 고정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조건이 끝나게 된 거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컨트롤 C를 하시라 그랬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ESC 눌러도 되고요.
요거 V자 이거 눌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지정할 곳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을 가서 규칙 관리에 새 규칙에 가셔가지고 수식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한 다음에 채우기를 노란색을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채우기를 노란색을 채워라.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월이고 월이 3월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왜 안 나왔을까? J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J가 10이거든요. 10, 11, 12, 13, 14. 14이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열 번호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문제를 또 볼까요? 다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추가가 된 건 아니구나. 이거 원래 있었구나. 네, 네, 원래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 추가된 거 아닙니다. 네, 2사부터 T31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고, 어디서 해? 셀 서식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적용한 다음에 잠김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라는 얘기는 시트를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잠김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시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암호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기본 작업 이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시고요. B3부터 T31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 시트에 대해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2사면 여기겠네요. 2사부터 T31까지 여기까지 셀 서식 들어가면 되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로 숫자 2를 딱 누르면 셀 서식이 들어가지죠.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라. 보호에 가셔가지고 잠금하고 숨김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잠김 셀, 이건 시트 보호를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잠김 셀의 선택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돼 있고요. 네, 됐습니다. 잠김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을 허용해라. 그 얘기는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시트 보호를 들어가면 된다 그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김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이 두 가지를 허용하라는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게 혹시라도 눌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암호를 주지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잠김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돼 있나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다른 데를 누르면요, 이게 보여요. 근데 여기 누르면 안 보이죠, 그죠? 시트가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2에 페이지 나누기 보기를 하래요. 그럼 보기를 들어가시면요, 페이지 나누기 보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면 됩니다.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B3부터 T31까지, 그러니까 B3부터 T31까지 1페이지로 인쇄가 될 수 있도록 구분선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점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필기 준비할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이 점선은 자동으로 구분선이 생기는 걸 말해요. 근데 얘를 가지고 끌어서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B31이니까 B3부터 네, T31, B3부터 T31. 네,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작업 1하고 기본 작업 2를 끝내니까 15점을 이제 획득하시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문제에서 이 계산 작업은 제가 먼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산 작업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한 문제당 6점짜리긴 하지만 한 문제에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이거 시간 너무 끌어. 너무 끌다 보면 다른 걸 못 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것들 먼저 하세요. 계산 작업 먼저 하지 마시고 분석 작업 1번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분석 작업 2를 하시고요. 기타 작업 차트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시고 매크로에 대해서 하는데 매크로가 좀 다르죠. 그죠? 옛날에는 분석 작업으로 나섰어요. 뭐 통합이라든지 뭐 부분합 뭐 이런 것들이 나섰는데 얘는 지금 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달라도 뭐 그냥 그게 그거야. 다 배운 거야, 우리.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시저를 하는데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문제만 읽어봐도, 제가 전에 한번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제만 읽어봐도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나와.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넘기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고 그리고 계산 작업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 관리하고 점수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틀리지 마시고 문제를 똑바로 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분석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외부 데이터를 원본으로 해가지고요. 출석부 관리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 CSV라는 확장자는 뭐냐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콤마 세퍼레이트인가? 뭐 좌우지간 뭐 영어하고는 아니니까
그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어떤 문서를 말해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불러오면 되는데 일단은 가져와 보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삽입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피벗 테이블을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요. 범위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요. CSV일 땐 이렇게 하세요. 연결 선택을 누릅니다. 누르시고요. 더 찾아보기를 눌러요. 누른 다음에 예제가 있는 곳이 C에 OA라는 폴더 이 안에 바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여기는 학원이고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CSV입니다. 네, 확장자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열기를 누릅니다.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 마법사가 자동 실행이 될 거고요. 자, 얘 자체가 지금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호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면, 잠시만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게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를 볼게요. 얘를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좀만 줄일게요. 문제를 왜 복사한 거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콤마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머리글을 표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수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다음 누르고요. 여기서 탭이 아니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수예요. 학년 그럼 가져오는 게 아니네.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월부터 6월까지는 가져오지를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침을 눌러 줍니다. 네, 마침 누르고 어디다 가져오냐면 얘를 보면 지금 A의 3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A3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3을 찍어 주시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뭐라고 나오니, 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 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뭐가 만들어졌나? 왜 안 나오지? 네, 나왔어요. 컴퓨터가 좀 약간 긴장했나봐요. 자, 나왔습니다. A3 여기에 지금 나왔고요. 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잘라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좀 잘라 주겠습니다. 네, 예.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그림을 보니까요. 여기 학년이라는 게 행이고요. 성별이라는 게 열이 되겠네요. 그죠? 반이라는 것도 있네. 반도 행이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계산한 것들은 출석수와 학생수의 인원수를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하고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로 변경.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년이 이제 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도 있어요. 반도 행으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저 위에 성별이 열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석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대요. 평균은 클릭을 해서 값필드 설정을 한 다음에 평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야? 여기를 보니까 이름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를 클릭해요.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을 가지고요. 학생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달래요. 그럼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로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의 소수점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출석수를 클릭하고 값필드를 가가지고 표시 형식에 이 범주의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단위 심표하란 말은 없고요. 소수점 자리를 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시험에서는 확실하게 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셀 서식을 들어가서 뭐 숫자 범주에 해라, 회계 범주에서 해라, 천단위 심표 넣어라, 확실하게 지금 지시사항을 주기 때문에 값필드에서 하라고 하면 정말 값필드에서 하셔야 돼.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렸잖아. 피벗 테이블 수업할 때도.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기출문제만 딱 듣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 설명했던 거 왜 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대충 하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다 설명했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앞에 잘 모르는 건 좀 들어보고 기출문제를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듣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이름 필드는 변경했고요. 그리고 빈 셀은 별표를 넣어야 되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요.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래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요. 일단 디자인에 가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피벗 테이블 옵션을 가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 빈 셀에 별표 한 번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특별히 없어요. 확인 누르면 끝나게 됩니다. 딴 데 눌러볼게요. 눌러서 얘가 똑같은지를 봐야지. 출석수 돼 있고 89 돼 있고요. 총합계 돼 있고요. 다 돼 있어요. 요 기호도 다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 다르면은 이제 그 또 문제를 또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상에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걔는 틀립니다. 그냥 0점 처리가 됩니다. 피벗 테이블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제도 한번 물어봤는데 어떤 학생이 요 기호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가면 분석에 가면 요 단추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없어져요. 네. 됐습니까? 요게 이제 없애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걔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요. 자, 피벗 테이블 자체가 몇 점이야? 이거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하면 이 10점이 없어지는 거야. 얼마나 아깝니? 그죠? 자, 분석 작업 2를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요. 중복 제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분합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 부분합 문제가 매크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부분합 자체가 범위에서 빠진 건 아닙니다. 빠진 건 아니고 좀 추가되고 좀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진짜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할 만해. 네,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한다니까. 자, 일단 표 1에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삭제하세요. 중복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놓고요. 범위를 잡고 표 1을 쭉 잡아요. 쭉 잡고요. 데이터에 중복 데이터 제거가 있어요. 얼마나 쉽니? 정말 아름답지 않니? 자, 이거 해제할게요. 해제하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 얘를 기준으로 확인 누르래. 그럼 삭제가 된대. 뭐 한 개가 제거되나 봐. 그럼 확인 누르면 되지 뭐. 자, 됐습니다. 뭔가 지워졌나 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부분합을 하는데요. 부분합은 반별로 출석일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성별별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분합을 하려면 당연히 정렬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분합을 하기 위해선 정렬 먼저 해야 되니까 얘를 먼저 해야 돼. 반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반이 동일한 경우에는 2차 기준이란 얘기예요.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범위를 다 잡으면 되지 뭐. 다 잡고요. 데이터에 가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이 있고요. 첫 번째 기준은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기준을 추가하라는 얘기고, 또 뭐야?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는 거지. 그럼 정렬이 됐어. 된 상태에서 바로 데이터에 부분합을 들어가는 거야. 딱 들어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별. 반별이라는 게 뭐야? 그룹을 반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반별이라는 말이. 그럼 출석 일수에 선택돼 있네 또 우연히. 출석 일수의 평균을 먼저 구해라. 확인. 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데이터에 부분합을 가는 거죠. 부분합을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성별 어디 있어? 반을 기준으로 반별. 그치.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또 흥분했어. 미안합니다. 자, 성별별 이것도 안 나왔어. 잠깐만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부분합을 다시 가야 되는데. 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의 부분합을 다시 한번 가는 거야. 가서, 이거 안 보여가지고. 자, 이번에는, 반별 구했으니까 성별별, 그 성별을 그룹을 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성명의 개수를 구하래요. 성명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에 했던 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얘를 해제하라 그랬잖아. 하고, 확인을 누르면 구해집니다. 됐습니까? 잘못했어요. 자, 다시. 자, 데이터에 부분합을 갑니다. 제가 개수를 안 바꿨나 봐. 자, 개수. 그죠? 성명의 개수. 네, 확인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다른 말은 없어요. 평균과 개수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는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성별별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서 빼먹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10점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요즘 자꾸 흥분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 작업하고 계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